구미호의 사랑과 복수, 아홉고리 여우의 전설. 아득한 옛날, 깊은 산과 골짜기가 겹겹이 이어지고 숲이 울창한 한반도의 어느 곳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구미호, 9개의 꼬리를 지닌 여우의 화신. 사람의 눈에는 매혹적인 미인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길고 흰 여우의 발톱과 끝이 갈라진 9개의 꼬리가 숨겨져 있었지요. 구미호는 태초부터 산과 들을 헤매며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인간의 세계는 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여우가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지만 온전히 인간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은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영혼을 완벽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일, 그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구미호는 깊은 숲의 동굴에서 홀로 이러한 생각을 하며 때론 나그네로 변신해 마을에 잠입하기도 했습니다. 노을빛이 붉게 물든 저녁이면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촛불 아래서 나누는 정담 소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다가는 자신의 본성이 들킬 수 있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숲속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구미호가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1000년을 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인간의 심장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설 때문에 사람들은 구미호를 두려워하고 구미호는 또 그들을 배신해온 역사가 있었지요. 하지만 인간의 심장을 취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미호에게도 간단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아도 본능에 끌리는 때가 있었고 애써 외면하다 결국 누군가의 목숨을 앗는 참혹한 순간들도 겪었습니다. 그런 탓에 구미호는 사람들로부터 무조건 잡아야 할 요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심장이 필요한 걸까? 내게는 정말 그 길밖엔 없는 걸까? 나는 어째서 이렇게 살도록 운명이 정해진 걸까? 구미호 스스로도 자신의 본성을 혐오하며 한편으론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갈증 같은 욕망이 서서히 솟아오르는 것은 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미호는 산의 한적한 숲길을 거닐다가 우연히 책을 든 젊은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가지 많은 소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두꺼운 고전책을 읽고 있던 그 사내는 알고 보니 이수라는 이름의 학자였습니다. 이수는 고을에서 가장 총명한 인물로 손꼽혔으나 관직이나 명예보다 진정한 깨달음과 지혜를 추구하고자 혼자 산속에 들어와 학문을 닦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나뭇가지 틈새에서 살짝 사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몸가짐이 단정하고 시종일관 고요하게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숨어 관찰하는 동안 구미호는 점차 그의 순수하고도 맑은 눈빛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구미호는 은밀히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해 학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얀 도포자락에 긴 생머리를 들이운 모습은 누가 봐도 절세가인처럼 보였습니다. 이수는 빗속에서 갈 곳을 잃고 서 있는 그녀를 보고 잠시 당황하다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 비를 홀로 맞고 있다니 혹 길을 잃으셨습니까? 구미호는 일부러 어색한 인간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마침 선비님을 뵙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폐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비를 피할 곳을 빌려도 되겠습니까? 이수는 흔쾌히 허락했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인간의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며 사소하지만 다정한 환대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미호와 이수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수는 청한 목소리로 고전을 읽어주거나 밖에 나가 꽃구경을 하며 자연을 노래하곤 했습니다. 구미호는 순수한 미소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늘 궁금했던 인간들의 정서를 조금씩 체득해 나갔지요. 1000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렇게 가슴 떨리는 감정은 처음이야. 구미호는 인간의 정을 정말로 이해하게 된 듯 느꼈습니다. 이수 역시 그녀를 매혹적인 여인으로 여겨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수는 아직 그녀가 구미호인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고결한 아름다움이 있는 여인이라 생각했지요. 산속은 깊은 밤이 되면 짙은 어둠이 깔리고 달빛마저 어슴푸레할 때면 두 사람은 작은 초롱불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문득 어둠 속에서 구미호의 눈이 살짝 빛났지만 이수는 그것마저 어찌 저리 눈동자가 맑을까 라며 흠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구미호 안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꿈틀거렸습니다. 1000년의 삶 속에 쌓아올린 욕망,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인간의 심장이 필요하다. 그녀는 이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온화한 심장 소리가 자신의 귀에 크게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깨우는 심장 박동이면서도 동시에 본능이 탐내는 먹잇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그를 해쳐야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걸까?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어찌해야 하는가? 구미호는 인간들 사이를 돌며 사소한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때론 그들과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밤에 숲을 달릴 때면 날카로운 발톱이 드러나고 9꼬리가 바람결에 날리며 자신의 야수적 본성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수가 사는 고을에는 오래전부터 구미호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아홉골이 여우가 화를 부른다는 소문이나 정체를 숨긴 아름다운 여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피투성이 시체만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떠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이수 곁에 나타난 수수께끼의 여인을 보고 조금씩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쁘다더라. 그런데 어디에서 온 여인인지는 아는 이가 없다. 밤만 되면 어디로 사라진대. 혹시 구미호가 아닌가? 하고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이수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수의 학식과 고결함을 아끼는 이들조차도 직접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수 역시 점차 주변의 이상한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이 유난히 밝은 밤,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수는 한밤중에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기운을 느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숲길을 서성이던 구미호를 몰래 따라갔지요. 달빛 아래 그녀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9꼬리가 흩날리고 커다란 여우 눈동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혹적이면서도 섬뜩한 그 모습에 이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놀란 구미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마음 어딘가에서는 차라리 그의 심장을 빼앗아 완전한 인간이 되어버려야 하나 하는 어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일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수를 해치지 않았지만 이미 이수의 눈에는 그녀의 날카로운 이와 9꼬리가 선명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돌아보지도 않는 채 달아났고 구미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틀, 3일이 지나도록 이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미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끓어오름을 느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동경했건만 결국 정체가 드러나면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밖에는 남지 않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에게는 내 진심이 닿지 않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사랑인가? 한편 도망친 이수는 큰 충격을 받아 병까지 얻었습니다. 밤마다 구미호의 붉은 눈동자가 악몽처럼 떠올라 마음은 피폐해지고 그녀를 잊으려 해도 매혹적인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도깨비 같은 괴물이라니 그의 이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거짓과 위장을 했다는 배신감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구미호는 깊은 슬픔과 자책감, 그리고 이수의 배신이 뒤섞여 복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몹시 사랑했기에 그가 준 상처는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차츰 차가운 복수의 불길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꿈속으로 이수를 찾아갔습니다. 9꼬리를 휘감으며 그의 악몽에 스며들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이수는 밤낮으로 잠을 설쳤고 점차 정신이 쇠약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수가 귀신의 시인 게 아니냐며 걱정하고 어떤 이는 역시 구미호의 저주라고 수군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구미호는 자신의 꼬리 하나를 가차없이 잘라 이수의 집 마당에 던져놓았습니다. 그것은 피가 배어나오는 여우 꼬리였고 그 길고 새하얀 꼬리를 본 이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날 죽일 생각인가?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뭔지 모를 안타까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 순간 이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자신이 그럼에도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점차 정신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수는 결국 결심을 합니다. 한 번 더 그녀 앞에 서서 제대로 용서를 빌자. 내가 그녀를 거부하고 달아나버린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녀가 나를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본인이 행한 배신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사람이라는 외형이 아닌 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자신은 등지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깊은 밤, 이수는 다리에 힘을 주고 숲속 어딘가 있을 구미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고 달조차 숨겨 어두운 숲길에서 그는 간신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젠가 처음 만났던 그 소나무 아래에서 구미호가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수, 너는 날 배신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글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붉은빛 눈동자가 흔들렸고 9꼬리 중 하나를 잃어버린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아파 보였습니다. 이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재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소. 당신이 어떤 존재이든 제게 베풀어준 따뜻함은 진심이었을 텐데 나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채 도망치고 말았소. 구미호는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려 했으나 이수의 떨리는 음성과 진심 어린 눈빛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가던 지난날 그 마른 가슴 속에 여전히 이수를 향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너를 미워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내가 있구나. 구미호는 남은 8꼬리를 바람에 흩날리며 손을 들어 이수의 뺨에 살짝 대었습니다. 이수는 숨죽인 채 그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였지요. 그래, 난 너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어. 그래서 이 애증의 고통을 널로부터 되돌려주고 싶었지. 하지만 복수만으로는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겠어. 그렇게 구미호는 이수를 해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9꼬리를 치켜 세워 심장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차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1000년 동안 좇았던 인간이 되는 길이 꼭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은 아니라고 두 사람의 짧은 사랑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수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사죄했고 구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짧았지만 진실된 재회의 순간을 맞이했고 가슴 한켠에는 서로를 향한 연민이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과 구미호가 한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구미호는 더 이상 이수를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수 역시 자신의 삶을 되돌려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수가 한순간 그녀의 손을 붙잡았지만 구미호는 슬픈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날 받아줄 곳도 이 세상엔 많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를 만나 인간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구미호는 새벽서리가 내리는 숲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하얀 옷자락과 8개의 꼬리가 묘한 흔적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수는 그 길을 한참 동안 눈물 맺힌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구미호의 복수는 용서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구미호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여전히 긴 세월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수는 그 뒤로도 한동안 산에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옛날 구미호와 함께 차를 마시던 그 시간을 떠올렸고 밤에는 그녀가 악몽에 나타날까 두려워하면서도 은근히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마을로 내려가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전해준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구미호는 악하다 라고만 치부했던 생각에서 벗어나 그들도 언젠가는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여운 속에 남은 전설, 이 이야기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구미호를 무서워하면서도 어딘가 애틋하게 기억합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 숲길을 지날 때면 간혹 하얀 옷자락이 나부끼며 9꼬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는 전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 순간을 본 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 구미호가 혹시 인간의 사랑을 알았던 그 여우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긴 인연을 마치고도 여전히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한 번씩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닐까? 이처럼 구미호의 사랑과 복수 이야기는 단순히 요괴담을 넘어 인간 내부의 숨쉬는 욕망, 두려움,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깊게 그려냅니다. 구미호는 사랑을 갈망했고 복수에 눈멀었다가 결국 스스로를 넘어서 타인을 용서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수의 후회와 구미호의 선택은 인간의 실수와 도망침이 만들어낸 상처를 결국엔 용서와 성숙으로 승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전설은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슴 속에 애달픈 여운을 남기며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때로는 거부당해도 용서할 수 있는 힘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